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요 실은 제가 이거 새 실은 아니고요. 이제 금방 한번 떴다가 제가 풀었는데 르네상스 실이에요. 르네상스 한볼인데 궁금하셔가지고 호기심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 이 실로 뭘 뜨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은 뚜껑 달린 클러치인데요. 조직감은 이렇게 대바늘로 뜰 거예요. 코바늘 말고 이제 대바늘로 같은 무늬를 뜰 건데 이게 이제 무늬잖아요. 요 상태로 뜰 이제 가방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가로 무늬가 이뻐서 가로로 할 겁니다. 일단 9mm 대바늘이 필요합니다. 9mm 대바늘 그리고 귀가 큰 돗바늘 예, 한이 정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실이 들어갈 수 있는 돗바늘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이 실은 자투리인데 혹시나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아놨는데 조금 넉넉하게 감으셔서 마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자투리 실 있는 시작하는 실, 이거는 진행하는 실인데 위에서 이렇게 한번 감으세요. 그러니까 바늘이 이렇게 감겨 있죠. 하나 한번 그리고 아빠 손 엄마 손 해서 감아 빼시면 두 코가 기본 걸려요. 걸리고 아빠 손, 엄마 손 해서 막코를 잡는데 몇 코를 잡냐면 어, 43코, 43코를 잡아주세요. 뭐 한 볼로 완성을 할 거라서요. 끈은 이제 별도로 이 실로 뜨지는 않을 거예요. 딱 가방만 한 볼로 완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컬러가 한 가지 색깔의 컬러가 여러 볼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뒤에는 양면 뭐 클러치 같은 것도 떠서 올려볼까 합니다. 무늬가 되게 단순하고 코바늘로 뜨는 것보다 조금 다른 느낌을 뜨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43코를 잡아주세요. 자, 43코를 잡았고요. 이거는 사실은 뚜껑이 있는 사이즈만큼의 제가 코를 잡은 건데 또 제가 완성품을 올린 걸 보시고 나는 뚜껑 부분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 코보다 적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첫 코를 무조건 뜨시고 계속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뜨는 무늬가 그냥 같은 무늬예요. 같은 무늬. 핀에서도 보셨을 거고 아주 그냥 단순한 같은 무늬인데 핀에 나와 있는 건 무늬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냥 흐름대로 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옆으로 두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떴던 그 클러치 있잖아요. 그 클러치처럼 뜰까 싶어서 굳이 그 무늬처럼 옆으로 누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은 무늬만 뜨는데 이 라면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면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앞면이 되는 부분에 핀을 하나 이렇게 꽂아 두세요. 요게 앞면이다 는 표시로. 앞면과 뒷면이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앞면이 훨씬 이뻐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도 이쪽 면으로 뜰까 합니다. 몇 단을 뜨냐면 최소 꼬부리가 20개가 보여야 되니까 단수는 같은 무늬에서 단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꼬부리 라면 무늬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거 그걸 세서 하시면 되거든요. 몇 단을 떴는지 최소 40단은 뜰 거예요. 9mm 대바늘일 경우 대바늘로 봤을 때 같은 무늬에서 이렇게 굵은 실을 만약에 제가 이제 초코를 꼭 떠야 되나요? 묻는데요. 빼는 것보다는 뜨는 게 조금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방을 나중에 완성하는 단계에서 스티치로 제가 이제 꼬맬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티치로 마감을 할 거라서 초코를 빼지 말고 그냥 뜨시면 돼요. 뜨세요. 이렇게. 그래서 겉면에서도 겉뜨기, 뒷면에서도 겉뜨기, 모두 겉뜨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 르네상스 실 특유의 성질이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당겨서 뜨시면 바늘 빼기가 힘들고, 팁이라면 이 왼손에 집게손을 가지고 이 코를 잡고 있으면서 앞쪽으로, 왜 여기는 통통하고 앞쪽이 약간 뾰족해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고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수월하게 네, 들어가요. 요렇게. 이게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손가락이 거의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뜨시냐면 일단 40단을 뜨시고, 제가 여기 이쪽 면이 뒤쪽 면이잖아요. 앞쪽 면과 그 맞춰서 이쁜 쪽이 앞으로 나오면서 끝부분도 이쁜 쪽이 앞쪽이 같이 되게 그렇게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단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핀이 없는 단이 2단이잖아요. 지금 2단째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핀이 있는 단 쪽을 뜨는 게 홀수단, 핀이 없는 뒤쪽 편을 뜨면 짝수단이죠. 지금 2단. 그러면 만약에 40단을 떠서 꼬부리가 20개가 보이면 딱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죠. 여기서 마감을 할 거니까 40단, 42단, 44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일단 길이는 나중에 본인들의 뜨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정지를 하겠지만, 뜨는 짜임은 이 무늬는 같은 무늬예요. 그러니까 겉뜨기만 계속 떠주세요. 그리고 40단을 일단 뜬 뒤에 남은 실의 양을 보고 뚜껑의 크기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하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40단만 일단 뜨고 그 뒤에는 영상 연결하고 제가 떴던 편물을 놓고 같이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안 떠도 될 크기만큼 떴어요. 길이를 재보면 꼬부리가 30개 나와요. 30개라면 60단을 떴다는 말이에요. 꼬부리는 요게 하나, 둘 같은 무늬의 꼬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큰 가방이 요렇게 접어질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접어지고 옆선 기울 거고, 여기 지퍼 하나 달 거예요. 그냥 클러치에 단순한 클러치. 클러치인데 어느 쪽이 앞쪽이 될까 그거가 문제인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핀을 고정을 시켰잖아요. 처음 이제 첫 단 뜨면서 이 핀을 고정시킨 반대편, 그러니까 핀 반대편이 이 부분이 예뻐서 깔끔해서 이 부분을 옆쪽에 기울 거고, 폭은 안 둘 거예요. 그냥 간단한 클러치라서 그냥 제법 큽니다. 이 꼬부리 하나가 1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꼬부리 30개가 60단을 떴더니 몇 cm가 나오냐면 30cm가 나옵니다. 네, 딱 30. 여기 위에 보시면 30이 나오고, 밑에는 가장 가방 크기가 안정적인 게 30에 20이잖아요. 20.5 정도 나오네요. 자, 마무리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바늘에 걸려 있는 이 마무리를 어느 면에서 해야 이쁜가,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마무리를 우리가 겉면이 보이도록
겉면이 보이는, 그러니까 짝수단 딱 60단을 뜬 그 꼬부리가 보이잖아요. 맨 마지막 단 여기에 실이 있는 편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코막음을 그냥 할 건데 저는 또 10코 이상의 코막음은 대바늘로 하지 않습니다. 코바늘로 하는데 코바늘이 좀 깔끔해서요. 자, 첫 코는 그냥 빼세요. 빼서 이렇게 한번 뜨세요. 뜨고 다음 코 바늘에 넣고, 이 바늘은 8mm 바늘이에요. 8, 9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서 한 코 빼서 두 코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면이 뒤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이쁠 것 같아서 저는 요 면이 보이도록, 자, 이렇게 바늘로 코막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20단을 뜨고 20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영감이 쉬는 날이라서 또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들고 나갔다가 뜨다 보니 훌쩍 단을 넘겼더라고요. 넘기기도 했고 적당한 단이 안 돼서 카페에서 다 떠버렸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고백하자면 살짝 바뀌었어요. 처음에 조금 이제 짧게 떴을 때는 조금 앙증맞은 제 딸 아이한테 크로스 조그만 이제 미니 그 왜 샤넬 왜 작은 미니백 크기 정도의 그걸 하나 떠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뚜껑 달린 걸로. 근데 뭐 외출을 해서 무작정 이제 뜨다 보니 많이 떠졌는데 그 크기로는 클러치가 이쁜 거예요. 그리고 실량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면 테스를 딱 달 정도 만들 정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실량이. 그러면 남으면 또 굴러 다녀야 되고 또 저거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뭐 고민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각 클러치 제법 제 그 두꺼운 패스포드도 들어가고 크기가 패스포드, 핸드폰, 뭐 조그만 우리 그 화장품 파우치, 여성용품 파우치 다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옆폭을 안 뜰 거예요. 가방이 작으면 그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옆폭을 떠야 되잖아요, 따로. 근데 가방이 조금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면 굳이 그쵸 안 떠도 되고, 이 파란색 자체가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고 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가 편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쁘더라고요. 그냥 사각으로 딱 접는 게. 그리고 이렇게 사각으로 딱 접으면 뭐가 좋냐면 천을 여기서 사각으로 바로 안감을 천을 만드세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시고 난 뒤에 손바느질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르네상스가 좀 두꺼워서 아마 미싱으로는 안 될까 저 잘 모르겠네요. 공업용은 될까요? 뭐 어쨌든 사각이라서 딱 요 크기에 맞춰서 여기 안쪽에 한 면에서 이제 안감까지 딱 대시고 접어서 옆선에 스티치로 꼬매고 그리고 이제 지퍼를 달든 안 그러면 그 뭡니까? 자, 끝났어요. 자, 이제 이 옆선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매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매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코바늘로 그냥 되돌려 뜨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실도 좀 남고 해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코를 보면 지금 요렇게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첫 코를 뜬 거예요. 그 뜬 코를 이렇게 보면 원래 이게 한 코인데 한 코에 반 코를 잡는다는 거죠. 실이 워낙 굵기 때문에 한 코를 다 잡으면 이쪽 부분이 두툼해서 안 이쁠 것 같고요. 지금 이 가트와 가트 사이에 볼록한 부분에 요렇게 따라 들어가서 코를 하면 반코가 잡혀요. 이게 원래 한 코예요. 이렇게가 한 코인데 두 가닥이 요 반코만 잡으세요. 요렇게 겉뜨기 뜨듯이 바늘 넣고 또 다음 코에 반코, 또 가트와 가트 무늬 사이에요. 이렇게 반코만 잡으면 이쪽 부분이 되게 날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코를 다 잡으면 통통해요. 이 실이 만약에 좀 더 가는 실이다 하면 한 코를 잡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르네상스 실 같은 경우는 워낙 실 자체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코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코가 이제 코를 보이게 하려고 너무 확대를 해서 일단 여기까지 다 잡았어요. 코를 총 31코가 잡히네요. 자, 돌려서 첫 단을 뭘로 뜰 거냐면 겉뜨기로 뜰 겁니다. 겉뜨기 메리아스 무늬를 뜰 건데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이렇게 세 단을 뜰 거예요. 첫 코는 뜨지 않고 뺄 겁니다. 빼주세요. 자, 첫 코 빼고 겉뜨기로 한 단 떠주세요. 그 다음 단은 첫 코 빼고 안뜨기로 한 단 떠주시면 됩니다. 그 르네상스 한 볼이 딱 야무지게 들어가고 크기는 실용적인 크기가 나오겠어요. 안감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께감이. 이 같은 무늬는 특별히 더 두께감이 두껍거든요. 일반 메리아스보다. 대신에 단 높이는 좀 짧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한 단 뜨고 잠깐만요. 네, 겉뜨기를 이제 한 단을 뜨고 안뜨기를 한 단을 뜨고 다시 겉뜨기를 한 단을 뜨면 세 단만 뜨면 될 것 같아요. 자, 뜨고 다시 돌려서 안뜨기로 첫 코는 빼주고 다시 안뜨기로 한 단을 떠주세요. 안뜨기 쭉 한 단 떠주세요. 자, 세 단을 모두 뜨면 이제 잠시만요.
한 코가 풀려서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자, 여기 첫 코를 빼고 바늘에 왼쪽 그 두 번째 코도 빼서 한꺼번에 두 코를 빼주세요.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세 단만 뜨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오므라들 거고, 안쪽에 이쪽 부분, 우리 테두리 있는 부분, 그 떴던 부분 마지막 단에 지퍼를 달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려요, 이 뜨임 자체가. 자, 나머지 이 테두리가 마음에 나는 이거 싫어, 실도 모자라 이러시면 코바늘로 되돌려 뜨기 하셔도 됩니다. 옆선 전부 다 깊고 오는 그 실로 여기는 이제 저기 뭐지, 마무리하고 다시 옆에 깊고 이 코바늘로 마무리하고 반대편에 또 뜨고. 실이 이제 손이나 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은 실을 측정해 보시고, 그리고 뭐 뜨다가 또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 크기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 남은 거 보시고 마무리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만의 매력이 좀 있죠. 실이 가끔 이렇게 조직감이 아주 큰 짜임이 가방을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 한 부분과 한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 한 부분, 여기는 한 부분, 여기 이쪽 부분에 지퍼가 달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겠죠. 클러치가 옆선이 기워질 거고, 여기는 가방 높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실질적인 수납 공간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쪽에도 이제 마저 해야 되겠죠. 요거는 실을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에는 이 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실로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요. 실을 잘라서 요거는 이제 숨겨 주시면 되고, 반대편에서 똑같이 여기서 코를 주어서 이제 세 단을 뜨면 실이 어디 있을 거냐면 끝부분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 꼬투리가 없는, 자투리가 없는 실. 그러면 그 실로 이쪽 부분을 이제 옆선을 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부분인데, 여기 있죠. 이쪽에 코를 줍고 반코씩 줍습니다. 반코씩. 자, 여기 볼록한 부분에 코를 따라가면 바늘이 쏙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반코입니다. 반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쏙 빠지는 부분 반코, 반코. 한 가닥이 반코입니다. 두 가닥은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모두 주어주세요. 이쪽 편과 마찬가지로 31코가 주어질 거예요. 두 콘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리고 단은 똑같이 한쪽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떠주시면 됩니다. 코를 줍고 메리아스 뜨기 3단 뜨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했던 거와 똑같이 해주시고 완성하시고 옆선 깁는 거 연결할게요. 자, 세 단을 마저 떴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코, 한 코, 두 코 빼서 코바늘로 그냥 이렇게 사슬뜨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옆선에 깁는 것도 실이 굵기 때문에 다른 뭐 모양을 내는 스티치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이쁘 깔끔하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실로, 이 르네상스 지금 이 가방 뜬 실로 그냥 깔끔하게 감침질이나 그런 방법으로 돗바늘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옆선을 깁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를 하고 옆선을 끼울 실을 좀 길게 남겨 놔야겠죠. 왜냐하면 이쪽 편은 자투리가 없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한 실을 좀 길게 한 40cm 정도 남겨두고 그 실로 돗바늘을 준비하셔서 일단 마무리를 해 봅시다. 요거 제가 요 단을 마무리 할게요. 자, 돗바늘에 실을 끼우고 여기에 실이 이쪽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타고 이 부분은 기울 부분이 아니거든요. 메리아스 뜬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요렇게 어차피 또로로 말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으로 넣어요. 그러면 똑같은 단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마지막 단을 떠서 코바늘로 마무리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 메리아스 무늬처럼 보이는 데가. 그럼 이렇게 붙으면 바늘이 있는 그 다음 코에서 이렇게 같이 코를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너편으로 또 마찬가지 다음 코. 메리아스 무늬가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대로. 다음 코. 다음 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이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뜨면 이렇게 옆모습이 깔끔하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안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은 이제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그럼 이쪽 부분 자투리 요런 거는 이제 돗바늘을 끼워서 요런 쪽으로 해서 숨기면 되고 준비해 뒀던 그 처음에 코 잡았던 그 부분이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끝부분이라 이렇게 옆쪽을 딱 잡고 약간 한 코 위로 올라오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옆에 한 코, 한 코. 여기는 코를 잡았던 부분이라 옆과는 조금 다른 이제 모양이겠죠. 그래도 한 코씩
똑같이 잡아주면 모양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잠깐 이쪽이네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끝까지 예, 이어주세요. 옆부분은 요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예, 일단 깨끗한 클러치 끝입니다. 다 이어주시고 사진 완성샷 올려드릴게요.